네, 내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랫폼과 대장동, 확률형 아이템, 그리고 불공정입니다. 올해는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 계열사들이 타깃이 되는 이른바 플랫폼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명단을 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나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그리고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가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또 금융위 금감원 국감에서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이 최인혁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가 이름을 올렸는데 금융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가 대장동 개발 이슈인 만큼 이와 관련한 업계나 기관 관계자들의 줄 소환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한 하나와 국민,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금융사 수장과 실무자들을 명단에 올리고 있는데 여당에서 정치 국감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어서 이들 증인이 채택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무위가 넥슨 김정주 창업주와 강원기 넥슨 디렉터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문체위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는데 위정현 학회장은 그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온 인물로 꼽힙니다. NC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아직 증인 명단에 오르진 않았지만 추가 채택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업계도 시끌시끌합니다. 이 논란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비롯해서 쿠팡 대표, LG생활건강 부회장, 나이키 이사, BBQ 사장 같은 인물들이 대거 공정위 국감 증인에 올랐는데 불가리스 사태를 비롯해서 불공정 거래나 가맹점 갑질 문제, 그리고 하도급법 위반 문제가 지적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국감의 주요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드렸는데 의원들이 벌써부터 몇몇 현안들을 지적사항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받는 사안들 허정민 앵커와 함께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들이 미리 내놓은 이번 국정감사 지적사항들 살펴봅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 살지 않으면서 서울집 샀다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 살지 않으면서 이 서울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에 살지 않으면서 서울 내 집을 산 사람의 비중 26.7%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주로 경기 지역 거주자들의 매수세가 크게 늘었고 특히 강남 3구에 집을 산 사람 중에 서울에 살지 않은 사람의 비중은 4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강남 불패, 똘똘한 한 채 이런 말들이 지방 사람들의 서울 주택 매수 심리를 부추기면서 이런 현상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다음도 살펴보시죠.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급증하고 있다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나라에 맡기는 대신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주택들이 최근 2년 새 30만 가구나 급증했습니다. 현재 공시가 9억 원이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데 시세로 대략 15억 원 내외가 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된다는 건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김은혜 의원은 하우스푸어가 되고 있는 서민들과 고령층을 고려해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갭 투자 절반이 깡통 주택이어서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의 비율이 서울의 경우 지난해 35%에서 올해 43%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000여 건이 보증금만 승계한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집값이 하락했을 때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질 수 있는데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5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부터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있는 돈이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는 잔액은 49조 7천억 원이 넘었는데 이들 대상 전체 잔액의 4%를 차지했습니다.
은행별로 보자면 신한은행이 1조 원, 또 우리와 하나은행 각각 8천억 원, 국민은행 5천억 원, 농협은행 2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 대출을 유예해 준다는 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은행들이 공공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만큼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대출도 문제입니다만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20대 차조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모두 2조 5천억 원으로 반년간 4,500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20대가 빌려놓고 제대로 갚지 않은 돈 역시 1조 2천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는데 장 의원은 급격하게 늘어난 청년 채무 불이행자를 막기 위해 이 빚을 더 내주는 정책보다 실업 부조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윤재갑 의원은 농협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총 197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이 장애인을 기준만큼 고용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농협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중앙회 2.03%, 또 NH투자증권 1.37%, 농협은행 1.69% 등으로 대부분 법정 의무 고용률 3.1%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윤재갑 의원은 매년 국회가 지적을 해도 농협중앙회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면서 그릇된 인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도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 넷플릭스가 트래픽 78%를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플랫폼 공룡 기업에 대한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2분기 기준 국내 데이터 트래픽의 78.1%가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부터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래픽 사용량이 치솟으면 국내 망 안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예상인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회사들이 연간 수백억 원씩 망 사용료를 내는 반면에 이들 해외사들은 트래픽 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사용료를 외면하고 있다고 김 부의장은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 불거진 의원들의 지적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국감의 주요 회사 CEO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걸 놓고 일각에서는 면박주기 국감, 또 벌주기식 국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번 국감만큼은 발전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건강한 국감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